고등학교 1, 2학년 동안에 정말 공부 한자 안 하다시피 해가지고 거의 모든 과목이 다 9등급인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부터 하루 8시간씩 공부를 하더라고요. 와, 그 부모님이 정말 깜짝 놀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고민 해결사 쿼바디스 1318 코칭 상담 연구소의 최충만 코치입니다. 제가 오늘은 중고등학생 자녀의 공부 의욕을 높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아이가 공부 의욕이 별로 없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잔소리도 해보고 닥달도 해보지만 별로 소용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분들 적지 않으실 텐데요. 자, 그러면 이런 자녀들 도대체 어떤 식으로 도와주면 좋을까요? 우선은 공부 의욕이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학생들을 1대1로 정말 오랫동안 만나다 보니까 공부 의욕이 떨어지는 아주 대표적인 원인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우선 첫 번째로 공부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래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은 있지만 정말로 가슴에 와닿는 진짜 나만의 이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하는 진정한 나만의 목적, 그런 것들을 찾지를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성적이 오르질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은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스스로 느끼는데 성과가 나오질 않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한다고 느끼거나 자신이 있으면은 왠지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어떤 일을 잘 못한다고 느낀다거나 자신이 없다고 느끼면 그럼 별로 하고 싶어지지가 않고 거리를 두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나는 공부를 잘할 만한 사람이 못 되나 봐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공부 의욕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공부 의욕이 떨어지는 3번째 중요한 원인은 저 더 이상은 공부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학생들은 에너지가 소진된 이제 그런 학생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은 어려서부터 지나치게 선행학습을 많이 했다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경쟁적인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런 현상을 겪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야말로 특히나 부모님의 도움이 아주 중요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 의욕이 떨어지는 원인들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 해결책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부할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 공부할 이유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진로 목표를 찾는 거야말로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만난 학생 가운데 고등학교 1, 2학년 동안에 정말 공부 한자 안 하다시피 해가지고 거의 모든 과목이 다 9등급인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저를 만나러 와서 진로 코칭을 받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진로 코칭의 결과 진로 목표를 찾더니 바로 그 다음 주부터 하루 8시간씩 공부를 하더라고요. 와, 그 부모님이 정말 깜짝 놀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빨리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학생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진로 목표를 찾았을 때 비로소 나 공부할 이유를 찾았어요 라고 하면서 공부 의욕을 불태우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가 만약에 공부할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저 진로 목표 찾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나 어쩌면 다름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진로 목표를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 의욕이 별로 살아나지 않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대학 입시도 나와는 거리가 먼 얘기고 진로 목표를 찾았다 할지라도 그게 너무 먼 얘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나에게 강한 동기가 되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적절한 보상을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난 학생 가운데 중학교 2학년 때 드디어 첫 시험을 보는데 마침 이 친구가 그 무렵에 핸드폰을 새롭게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내가 이번 시험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면 저 핸드폰 좀 바꿔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좋아, 그럼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핸드폰 바꾸고 싶어가지고 어찌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진짜로 전교 10등 안에 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 공부 자신감이 좀 생기니까 그런 보상이 없어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보상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중학생의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부모님이 먼저 앞서 나가시는 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가 정말로 원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님이 그러한 부탁을 들어주시는 그런 식이 된다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부모님이 아이가 사실은 그렇게 원하는 것도 아닌데 먼저 너 핸드폰 바꿔줄까? 해가면서 접근을 하신다면 그러한 시도는 10중 8구 실패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을 잘 들여보다 보시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저는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오지 않아요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우선 첫 번째로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공부 방법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공부량이나 공부 시간이 부족한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공부량이나 공부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로 좋은 공부 방법을 쓴 게 맞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공부 방법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 공부 방법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오히려 희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내가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게 내가 머리가 안 좋다거나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공부 방법이 좋지 않아서였던 거구나. 그러면은 내가 공부 방법을 더 좋은 방법으로 바꾼다면 성과가 나올 수 있겠네 하는 그런 기대가 마음속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공부 의욕이 되살아나면서 도전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름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아요 하면서 마음에 실망을 하고 의욕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공부 방법을 점검하는 거 말고도 그 학생의 공부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에 혹시 문제는 없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가 기대하는 만큼 성과가 안 나왔을 때 내가 이번에는 성과가 안 나왔지만 다음번에는 나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나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나오니까 내가 능력이 모자라나 봐. 내가 머리가 별로 안 좋은가 봐 하는 식으로 나의 능력이나 머리 탓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나 머리 탓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공부에 지쳐버리고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확 떨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 원인을 너무나도 성급하게 나의 머리 때문이라든가 나의 능력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부모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만약에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능력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 부분이 착각이라는 거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한두 번의 시도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섣불리 나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학생이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비록 성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다음에 어떤 식으로 성과가 나올지 몰라 하는 그러한 마음과 기대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더 이상은 공부를 못하겠어요 하면서 에너지가 소진된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선행학습을 많이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경쟁적인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지나친 경쟁 환경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조금만 게을리해도 금방 레벨이 떨어지고 반이 계속해서 바뀌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은 항상 긴장 속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거를 언제까지나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아, 우리 아이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여기신다면 빨리 환경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이런 환경이야말로 아이들의 공부 의욕을 꺾고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아주 안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부모님께서 아이의 공부에 굉장히 욕심을 많이 내시는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좀 더 멀리 보시고 서두르지 않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가 소진된 학생들일수록 정말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해요.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경쟁적인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무작정 더 열심히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공부의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자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 목표를 찾는 것이 이런 학생들에게도 역시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최근에 만난 고2 여학생의 경우입니다. 이 학생이 코칭 후기를 써줬는데 자기는 내가 도대체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내가 학교를 왜 다녀야 되지?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진로 코칭을 받으면서 기업에서 일하시는 홍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접하더니 매력을 확 느끼더라고요. 와, 기업이나 혹은 그 브랜드 혹은 상품을 홍보하는 그런 전문가가 된다면 너무 멋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 코칭 후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 친구가 저 이제 정말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신을 좀 끌어올려 보고 싶어요.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진로 목표를 찾는 것이 공부 의욕을 끌어올리는 데는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중고등학생 자녀의 공부 의욕을 높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